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가는 자연 현상을 표현한 시입니다. 194쪽. 생명을 살게 하는 대지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뿌리에게는 그러네 흙과 뿌리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그려냅니다. 이 말 중요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추보식 구성. 또 다른 말로 순차적 구성. 또 다른 말로 순행적 구성. 다 똑같은 말이다.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흙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순환의 구조를 엿볼 수 있다. 헌신적으로 뿌리를 키워내는 흙처럼 나를 성장하게 한 존재나 뿌리처럼 내가 성장시킨 존재, 내가 뿌리가 되어보고 흙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희덕이 언니 아셔도 좋고 밑으로 내려오죠.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회상적입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회상적이지. 독백체예요. 혼자 중얼거립니다. 생태적이야. 그렇지. 흙이라든지 식물, 뿌리 전부 다 자연물이니까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겠죠. 빨간색 체크.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 자연이 충만한 사랑을 줍니다. 뿌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 누가 말을 걸고 있어? 흙이 말을 걸고 있어. 흙과 뿌리를 의인화했다. 흙의 변화를 통해 생명의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생명의 탄생, 성장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화자인 흙이 청자인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백적이라는 말 대신에 대화체가 쓰여져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서 학교쌤이 확실히 독백적인지 대화체인지 이해는 따로 알려주시는 대로 좀 해야 될 거다. 저는 대화체라고 봅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다른 용어를 볼 거는 없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가면 순행적, 순차적, 추보적 구성. 시간이 거꾸로 가면 역순행적 구성. 형상화라는 말 기억해 놓읍시다. 형상을 지니게 하다, 눈에 보이게 하다.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 쉽게 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면 그걸 형상화라고 합니다. 역설과 반어는 알고 있어요. 자, 여기만 체크할게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 기쁨이 어리석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역설. 반어는 그래,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어법.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역설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반어는 말은 돼. 반어는 말은 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 시에는 역설법 쓰여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중요한 부분이네요. 화자, 흙이. 대상,
뿌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말을 건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대화체라고 보지 독백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화자의 말하기 방식, 화자인 흙이 청자인 뿌리를 부르며 말을 건넵니다. 옆에다가 대화체. 그러면 흙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의인법이군요. 아주 잘했어. 됐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그 다음에 미리 또 하나 체크할게요. 흙과 뿌리의 관계. 뿌리에게 주제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나눠주는 희생적인 태도. 주제니까 빨간색 체크. 모성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선생과 제자. 흙과 뿌리를 선생과 제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숭고한 희생 정신이 적용되는 여러 관계에는 전부 다 흙과 뿌리를 갖다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 이따가 읽어보시면은 알겠지만 뿌리는 깊은 곳에서 뿌리였다가 줄기로 솟아 햇볕에 반짝이고 흙은 연한 흙이었다가 단단해졌다가 다시 연한 흙이 되는 거고 어쨌든 생명 괄호 열고 자연의 순환 과정을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 이야기.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죠. 깊은 곳에서 어디에서 땅속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너 뿌리 나 흙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시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음. 내가 화자면 너는 대상 혹은 청자.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흙이 뭔가를 기억한대. 의인법. 뭐뭐 잘 기억할 수 있다. 평서형 종결어미. 평서형 문장. 담담한 어조. 너의 숨결이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처음 닿다. 덥다. 촉각적 심상. 뜨거운 너의 사랑을 촉각적 심상으로 밝은 피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나의 밝은 피, 생명을 혹은 땅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뽑아 너에게로 흘려보내며 느끼던 즐거움, 누구의 즐거움? 흙의 즐거움에 떨던 느낌표 꽝. 나의 사랑을 너에게 영향을 내어주던 건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뿌리와 만나 뿌리에 영양분을 주며 즐거워하던 흙. 그러면 이 흙은 자기 영양분을 뿌리에 주는 거니까 이미 희생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희생을 즐거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느낌표 꽝. 뿌리를 부르면서 말을 건넵니다. 누군가를 불러요. 돈호법. 돈호법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대화체. 나를 뚫고 오르렴 내가 희생하겠다. 나는 눈이 부셔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까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셔가며 뻗어가려무나 뭐뭐 하려무나 친근한 어조. 사실 명령문이기는 하지만 부드러운 명령문. 너 이거 해도 괜찮아. 나한테서 영양분 다 가져가도 괜찮아. 너는 처음에 척추를 휘어접고 그 이후에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나는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시련이 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시련 고난 세모 내가 뻗어나가는 그 끝을 한양 늘 축복하는 나는 내 걸 다 내주면서도 네가 잘하기를 바라는 나는 어리석고 은밀한 기쁨을 가졌다. 역설법. 희생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 느끼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 말은 외워둡시다. 희생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네가 나를 타고 땅속 깊이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단단해지는 나의 살 동그라미. 처음에 연한 흙이었는데 그러니까 땅이 거칠어지는 거지. 이제는 거무스레 늙어버렸다. 슬픔만 남아있는 껍데기가 되었다. 나에게 너한테 줄 거는 마지막 한 잔밖에 남지 않았다. 이 동그라미 표시한 건 흙의 황폐한 모습. 흙의 황폐한 모습이라고는 했지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흙의 희생의 결과. 황폐해지는 거지. 나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끝까지 희생하겠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라면 여기 시험 문제 낼 거야.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지. 한두름 꿰어내면 눈에 보이는 거죠.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시험 문제는 저기 슬픔만 한 두름 깨어있는 밑줄 긋고 발상이 같은 것 찾기. 그러면 뭐 찾으면 돼? 만질 수 없는데 만져.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느낄 수 없는데 냄새나 향기가 난다고 이야기해. 그런 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표현법에 관련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설법,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 세 가지 정도가 표현 나오고 외부 지문이 나올 거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원래 이거 많이 본 구절인데 맨 위로 올라오죠.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1년이 반복이 되죠. 어디에서? 마지막 년에서 반복이 되지. 1년 일행을 반복합니다. 운율감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시 전체에 균형감을 주면서 시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요. 이 정도면 저는 수미상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한 줄 같은 것만 갖고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뭐 네 하시고 수미상관도 역시 학교쌤 설명을 따라가시라.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이 있다라는 게 벌레도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지. 생명력이 넘치던 과거.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기억과 니은을 서로 삿대질. 흙과 과거 현재의 모습을 대비, 옆에다가 하나 더 대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빈 그릇이라고 비유해
해놨습니다. 이야기. 그래도 나는 빈 그릇이 되어도 괜찮아. 왜냐고? 너의 푸른 줄기가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네가 성장하면 나는 어느 산빛 아래 거친 흙에서 다시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까 빨간색 체크. 연한 흙이 반복됩니다. 흙은 재생 순환합니다. 이야기.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됐을까요?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198페이지는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화자는 흙, 청자는 뿌리. 이 작품에서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찾으숑이라고 하면 의인화된 흙이 청자인 뿌리에게 그의 성장 과정을 회상하며 이야기해주는 방식. 독백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대상에 대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라고 해놨는데 다시 저는 이거 대화체라고 본다. 흙과 뿌리의 관계를 표현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 작품의 형상화 방식을 파악해 봅시다. 어떤 식으로 형상화해 줍니까? 뿌리가 성장하며 연했던 흙은 거칠어지고 빈 껍데기가 되고 흙의 마음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 일단 쓰여있는 표현법은 역설법. 아낌없이 사랑하며 기쁨을 느낀다. 역설법을 사용했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나의 기쁨이다. 이야기. 202페이지 빈칸 채워주세요.